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데 대한 좀 실망 매물 일부 나왔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살짝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는 하락으로 마감할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FOMC 의사록부터 한번 체크해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준이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아마 3분기에 비해서 현저하게 둔화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뭐 크게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했던 내용 그리고 연준이 해왔던 내용과 크게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저히 둔화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일단 최근에 시장이 조금 흥분했던 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돌려놓기에는 충분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가 현재 아직까지 마감되지 않았지만 한 1% 정도 하락세로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또 $500를 넘어섰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살짝 $500 아래쪽으로 가 있는데 잠시 후에 실적 발표되는 대로 속보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또 팔란티어라든지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IT 기술주 섹터가 일제히 좀 차익 매물의 어떤 계기로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조금 더 부진한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빅테크 쪽에서는 또 아마존이 2% 정도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제프 베조스, 이제는 전 CEO죠. 그분이 지분을 계속 팔고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들이 악재로 좀 작용을 했고요. 반면에 또 테슬라는 어느덧 3일 연속 상승입니다. 유럽 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좀 괜찮았다고 하던데 테슬라가 좀 살아나 준다면 그래도 지수가 급락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갈렸습니다. 딕스 스포팅 굿즈, 아베크롬비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를 상향하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고요. 반면에 로우스 그리고 아메리칸 이글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또 급락세가 연말에 대한 불안이 급락세를 좀 만들어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FOMC 의사록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소매업체들의 실적에서도 그렇고 4분기 그다지 녹록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고금리 여파를 그대로 받아서 경기 둔화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 현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엔비디아가 또 한 건을 해준다면 상황을 또 돌려놓을 수도 있겠죠. 잠시 후에 말씀드린 대로 나오는 대로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 일단 그동안 고민해보고 계시죠. 수요일 굿모닝 글로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메가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핀비즈맵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소매 기업들의 실적 실망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연준의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는데요. 금리 인하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장중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종목별 섹터별로 흐름이 엇갈렸는데요. 기술과 부동산 섹터 등이 하락을 하고 헬스케어와 소재 섹터가 올랐습니다. 전날 신고가를 기록을 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는 이날은 모두 1% 전후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엔비디아는 3분기 실적 발표를 곧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주들도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AMD, 인텔, 퀄컴 등이 빨간불을 켜면서 낙폭이 컸고요. 테슬라는 주요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2%대 올랐고 아마존은 2%가량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C3AI는 오펜하이머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을 하자 상승했고요. 소매 기업들의 실적은 대부분 부진했습니다. 로우스, 베스트바이, 에버크롬비 앤드 피츠는 가이던스 실망에 하락을 했고요. 콜스는 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를 보이면서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딕스 스포팅 굿즈는 기대를 웃도는 실적에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지수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2%대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자세히 그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런스에서 주가 상승 이유를 여러 가지, 4가지로 들었는데요. 먼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라는 점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머스크가 옛 트위터인 X에서 혼란을 일으켰었는데 이 점이 좀 잠잠해졌다라는 거죠. 유대인 공동체가 백인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지지를 표하면서 백악관 등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점이 좀 상쇄가 됐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업데이트된 운전자 지원 기술 배포를 시작했다라는 점인데요. 다양한 개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기차 시장이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꼽았는데 10월에 유럽의 모든 배터리 전기 자동차가 등록을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 둔화로 전기차 판매가 부진할 것이다 라는 우려 극복에 도움이 되는 이슈였죠. 마지막으로는 가격 인하로 인한 압력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인데요. 미국 내 테슬라 가격은 9월 대비해서 10월에 약 5%가량 상승하면서 첫 월별 증가를 기록을 했고요. 투자자들이 환영할 만한 소식이었다고 받아들여졌습니다. 테슬라는 2.4%가량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인데요. 창업자가 공격적인 주식 매각을 하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는 약 1,000만 주에 달하는 아마존 주식 매각에 나섰습니다. 이게 10억 달러 규모이고요. 우리 돈으로는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지난주에도 약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원가량의 주식을 처분을 했었는데 이 주식을 모두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베이조스는 2021년에 CEO에서 물러난 이후로 자선 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바가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는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자신이 설립한 우주 기업인 블루 오리진에 자금을 대기 위해서 매년 최소 10억 달러가량의 아마존 주식을 팔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아마존의 전체 지분의 10%가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기부 활동 등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존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1.53%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우스인데요. 매출 위축 그리고 가이던스 실망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3%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동일 점포 매출이 7.4% 감소했습니다. 전망도 밝지가 않은데요. 로우스는 올해 전체 회계연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5%가량 감소해서 기존 예측치인 2에서 4%보다 더 큰 폭으로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자들의 재량 지출이 줄어들면서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을 한 건데요. 매출의 75% 정도를 차지하는 DIY에 대한 재량 지출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한 홈디포의 경우에도 고가의 재량 지출 부분에 대한 소비가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었죠. 로우스는 3%가량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베스트바이 소식입니다. 베스트바이는 매출이 미스를 기록을 했고요. 연간 가이던스도 하향을 하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매출과 동일 매장 매출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연간 매출, EPS 그리고 동일 매장 매출 가이던스는 모두 하향을 했는데요. 거시경제적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망을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스트바이는 0.68%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딕스 스포팅 굿즈 소식입니다. 예상을 웃도는 실적 제시에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스포츠용품 소매 업체죠. 3분기 EPS와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을 했는데요. 전분기에는 절도 이슈 등을 언급을 하면서 가이던스를 하향을 했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상향 조정을 한 겁니다. 주가는 2%가량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마감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18%, S&P 500 지수가 0.2%, 나스닥이 0.59% 하락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김태숙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